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 단 하나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경고를 보냈고 유조선 통행량은 무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인 채 대기 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대의 하락 마감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9.8% 폭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하룻밤 사이 10에서 13%나 치솟았고 여러분의 계좌도 분명 빨간불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왜 세계 경제의 급소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해협은 길이 167km,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이 좁은 물길을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천연가스는 전 세계의 수요의 약 20%가 이 한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유의 80% 이상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 액화 천연가스의 20% 이상이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오는 원유가 모두 이 길목을 거쳐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 쇼크가 발생하면서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뛰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JP모건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고 미국 물가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이 막히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5월과 6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다국적 유조선들이 의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하면서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우려했습니다. 그때 유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하루 만에 4에서 6% 정도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요. S&P 500을 비롯한 주요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V자형 반등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갈등 시 주식시장은 최대 10%까지 조정을 받은 뒤 이전의 하락분을 만회하며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2019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때는 유조선 공격이었지만 지금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단기 변동성을 키우지만 유가 급등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펀더멘털을 파괴하지 않는다.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고 투자의 전설들이 남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나탄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는 2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포 소리에 사고 나팔 소리에 팔아라. 전쟁이나 분쟁으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게 평화롭고 뉴스가 긍정적일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공포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차일드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목소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이다. 지금 호르무즈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일이 일비하며 계획에 없는 매매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장의 변동성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공포에 의한 매도는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소실을 안겨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맞추려 하지 마세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미리 분산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세요. 지수가 급락하는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이 없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 팔 필요는 없지만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세요. 하나증권은 이번 사태에서 지정학적 이벤트 시 평균 9에서 10%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정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섹터로 리스크를 해지하세요. 유가가 오를 때 수혜를 보는 정유주나 에너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가 하락하더라도 에너지 섹터에서 수익을 내며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나 원전 관련주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별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현재 증권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는 2주 이내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의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두 달 물류 차질이 이어진다면 유가는 WTI 기준 $90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 방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경우 해협이 완전 봉쇄되고 유가가 120에서 $130를 돌파한다면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어느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지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세우세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위기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은 오래도록 포트폴리오에 상처를 남긴다. 호르무즈의 파고는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타고 넘느냐, 파도에 쓸려 나가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충동이 든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나탄 로스차일드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포 소리에 나고 나팔 소리에 팔아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패닉 셀링을 하는 사람과 침착하게 기회를 잡는 사람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